예, 국민의힘이 어제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 탄압 규탄 대회를 개최했는데 장동혁 대표 입에서 살벌한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 바친 선물 보따리는 구속과 쇠사슬로 돌아왔습니다. 국민들의 손발이 묶여도 말 한마디 못하면서 안에서는 정치 보복의 도끼를 휘둘러대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신나게 얻어터지고 집안에 돌아와서는 가족들에게 식칼을 휘두르는 꼴입니다. 예, 장현미 변호사. 네. 뭐 도끼도 나오고 흉기도 나오고요.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란 정치인이 그 포용력을 듣고 정치적인 공간을 넓혀 나가야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펼쳐질 텐데요. 저는 야당은 당연히 여당을 견제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비판해야죠. 그리고 정권을 다시 재탈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그럼 입국이 안 됐습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정도껏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들의 상식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도끼 그리고 뭐 여러 강성 발언들을 하면서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어떤 합리적인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되는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매니악해지는, 그러니까 보수 내부에서도 컬트 정당으로 전락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한복판에 지금 보고 있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이 서 있다는 점 국민들이 평가하실 겁니다. 예, 어제 저 현장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열기가 상당했는데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죠. 이재명은 성청래도 최소한 이 2명이 내려와야 대한민국 지키지 않겠습니까? 정강훈 목사가 거구라고, 아니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우리 벨셈 정치하면 집니다. 예, 장 원장님, 네. 저 발언들 어제 굉장히 강도가 높았고요. 결국 장외투쟁으로 나가는 겁니까? 뭐 저도 어제 저 현장에 직접 가서 봤는데 예. 같이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뭐 지금 민주당의 전략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안에서 투쟁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민주당이 해왔던 것을 다 추진하고 지금 거부권 행사한 것도 다 입법화 완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대통령은 중도 확장 포용이라는 그런 해서 여야 영수회담을 해서 장동혁 대표를 옆에다 세워서 같이 사진을 찍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협상도 지금 팍 깨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107세의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또 하나는 107명이기 때문에 개헌 저지선. 이것을 2가지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국민의힘이 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참 저는 집권 여당 민주당이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야당과 포용해서 같이 가면 중도층도 민주당을 향하고 대통령 지지율 상당히 올라갈 텐데 그게 아니고 만나자마자 몇 시간 만에 다시 협상이 된 것을 14시간 만에 파기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그 민주당이 제1야당의 단결을 결국은 민주당이 시켜주는 것이다. 저는 지금 이 민주당의 의석을 가지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하려고 했던 거 전부 다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반대해도 무슨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은 광장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화와 타협이 되지 않는 의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결국은 광장에 나와서 국민과 함께 싸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광장으로 나가는 것은 집권 여당인 민주당 책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났을 때만 해도 이제 좀 좋아지려나? 국회의 합의 정신이 살아날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좀 앞서 보신 장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과거 장면 함께 보시죠. 아이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기 좋은데.
용산의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의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의 대통령 김어준. 그러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입니다. 예. 강성필 부대변인이 웃었어요. 예. 보이지 않는 대통령은 개딸이다. 네.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개딸도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 위에 있다는 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더 대변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개딸도 주권자의 한 명이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충정로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럼 저희 민주당은 여의도 대표는 장동혁 대표, 유튜브 대표는 전한길, 광화문 대표는 정광훈 이렇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공격들이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정감사 곧 다가옵니다. 야당의 시간입니다. 근데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애로 나간다? 크게 후회할 겁니다. 제가 지금 정당사에서 아주 오랜 장애투쟁을 해봤던 당사장의 한 명으로서 얼마나 해보셨어요? 저희가 아마 봄에 들어 나와가지고 시청 앞 광장으로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때 봄에 나와가지고 국정감사 때 들어왔는데 그때도 한 번에 못 들어오고 전국을 돌면서 민생 투어했어요. 아. 그렇게 야당이 한 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명분이 필요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야당이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어떤 방향성이나 입법이나 정책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지적을 먼저 하시고 먼저 민심을 등에 업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요. 이 부산 세계로교회 예배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내일 간다고 합니다. 오전에 거기에 있었던 손현보 목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었잖아요. 자, 이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과연 국민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이 행보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실까요? 내일 장면은 저희가 내일 준비해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